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좋은 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일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꼭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과 함께할 후보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의 장세동은 과연 있을 것인지, 제가 지난 9일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또 한 번 이제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사실 일주일 앞둔 이번 주가 후보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열기를 쏟아내야 할 그런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자가 나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을 이끌어가겠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윤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막판 표심을 몰고 있습니다. 이들 당사자들 못지않게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와 뜻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후보자 못지않게 아주 원외에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객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객군으로서는 홍준표를 들을 수가 있겠죠. 한동훈을 저격하기 위해서 양념 정도로 생각해 왔었죠.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유승민과의 거친 설전을 이루고 있었던 홍준표, 서로의 아픈 곳까지 건드려 가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이지만은, 글쎄요, 한번 부각은 시키긴 했지만은 너무나도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홍준표가 정치 구단답게 유승민을 끌어들이면서, 유승민 역시 어떤 정치 세력입니까? 정치 구단 이상가는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그래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느냐 웃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이가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다 보니까 발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시비가 되면서 아주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가장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 홍준표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반박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동훈이가 유승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유승민을 끌어다니니까 발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도발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상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유승민이가 받아쳤고, 홍준표는 이에 대해서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둥지를 옮겨 다니면은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여의도 정치는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나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정치하는 탐욕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반격을 하자, 만만치 않은 유승민이가 이렇게 대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안위만을 위해 계산하는 탐욕의 화신? 바로 당신 홍준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척당불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액자 아래 척당불기는 어떤 뜻입니까? 기계가 있고 남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척당불기라는 액자 아래서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야말로 홍준표를 저격하는 것이지요. 원내대표 활동 시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뻔뻔스럽게도 사금괴에 넣었다가 발칵이 되자 마누라 생활비로 썼다라고 떠벌린 자가 누구였는가? 가장 홍준표의 앞선 부분을 건드렸던 것이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탄핵 후에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니 참 얼굴이 두껍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강약 약강의 비루한 정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일구이연의 정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조도 절개도 없이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야가 빠진 기회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야말로 혹독하게 비난을 보던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홍준표는 유승민이 지적한 대로 치고 빠지는 데는 능한 그런 정치인인데 계산하는 데는 홍준표 머리를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던 낮던 간에 현 실세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대선 후보로 싸움판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정치계의 보통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홍준표는 그렇고, 다음 대통령의 멘토로 가는 사람, 여러분 이 말만 하면은 다 떠오르시죠? 신평이. 글쎄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거라든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습니다. 홍준표와 똑같이 한동훈을 저격했던 사람이 신평 아니었었습니까? 신평은 이렇게 한동훈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 당시 비대위원장 때의 얘기입니다. 급기야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 그릇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동훈인데, 누구 말대로 그는 발광체가 아니다. 다른 발광체에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주 혹독하게 한동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신평은 다들 그가 법무장관으로 성공적으로 잘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나는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왔다. 대야투쟁의 점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냈긴 했지만 법무장관이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검사로서 그는 분명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법무장관으로 검찰 조직을 잘 통할하기는 했지만 법무장관의 업무라는 것은 결코 검사의 업무를 통할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야당과의 성공적 투쟁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보검인 양 하늘에 휘두르며 자랑을 해왔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이렇게 한동훈을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평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폭로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진중권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었죠. 지금 김 여사가 반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꾸며 폭로한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진중권이 아무리 한동훈 후보를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그 평가에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야바위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네요. 작은 재주를 믿고 한평생 그렇게 남을 상하게 하거나 비굴하게 어느 쪽을 편들어 살게 된다면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진중권의 자중을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과 함께 진중권이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다.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개나 말이 충성하듯이 최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한동훈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은 역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라는 말이겠죠. 프로파간다 그 일환으로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내 자신이 볼 때, 신평이 볼 때는 아마 후자일 것이다. 선전선동의 일환이다 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의 당무 권한 이행을 거부하면서 한동훈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당한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이 당무 관여권을 거부한 것을 정당화시켰는데 이것은 속내가 한동훈이 당권 장악 그리고 대권 쟁취를 향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 말 매짐에 나는 한동훈이 중국의 인표처럼 궁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대권 쟁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인표의 그 전철을 밟고 실패로 끝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 글쎄요. 이 말에 대해서 인표가 결국은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한동훈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예리한 문제니까 두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신평이 진중권과 김건희 사이에 문자 논란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김종인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배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다음 대선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후보자들끼리도 3명이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해서 득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라.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절대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처럼 소위 친윤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지난번 총선의 결과인데 그걸 감싸주기 위해서 친윤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동훈을 두둔 아닌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되고 있는 김건희 문자 파동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과 상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한동훈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솔직히 이 문제는 한동훈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평과는 다르게 김 여사의 문자 논란을 평가하면서 김종인다운 쓴소리를 해댄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청년 정치인 장해찬. 과거 당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달라고 했었지만은 공천 탈락이 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장해찬이 친윤으로서 한동훈 공격의 앞장을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해찬이 김건희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도 한동훈에게 거세게 비판을 쏟아내면서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연일 폭로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이렇게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저로서는 이것이 정치일까 씁쓸하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윤계인 장해찬이 내가 한동훈 후보 여론팀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나를 고소하라. 그러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장해찬은 한동훈 후보의 최측근이 해당 팀을 운영해 왔으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3년 초부터 작년 말 비대위원장까지 되기 직전까지 계속 활동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이어서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진행할 때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임명됐었죠. 그때에 거론됐던 사람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나섰는데 그때에 장해찬이가 당 최고위원이었고 장해찬을 통해서 한동훈을 좀 띄워달라 그런 연락을 받고 자기가 앞장서서 한동훈을 띄웠다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해서 한동훈을 지지한 바 있었다. 그 덕분에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공을 이렇게 한동훈을 비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해찬은 한동훈 위원장이 종로 출마 선언에 잠재워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여론전도 펼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밝히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며 메시지 원본이라든가 한동훈 후보 측 최측근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측근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나를 고소하라고 했으니 장해찬이 한 말이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은 조치를 할 것이다. 특히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은 통화를 하면서 링 위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밖에서 야유하는 관중까지 상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장해찬 위원이 홀리건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동훈계의 의원은 여론조성팀 의혹 근거가 있다면 다 까면 된다라고 장해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로성 발언을 지켜보면서 그 진면은 밝혀지겠죠. 한마디로 좀 씁쓸합니다. 이준석이가 청년 정치인으로 뜨는가 했다가
비리 속에서 장해찬이 저격수로 이준석을 공격했고 이준석은 결국 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해찬이 윤석열을 지키겠다 호위 무사를 자처하면서 그 명분으로 한동훈을 저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것이 정치인가? 이런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가? 회의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나 나이가 젊으나 이전 투구하는 양상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정치가 개선될 여지는 없을까? 그런 아쉬움이 짙게 깔립니다. 우리 정치가 결코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씁쓸함이 먼저 들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에는, 대통령의 심중에는 4명의 후보 가운데서 정말로 나와 함께 정치를 해야 할 사람, 나의 3년간의 임기가 안정을 보이면서 비록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지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누구일까? 대통령은 외부로 발설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명 모두가 대통령을 지키고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의 마음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후보자가 당 대표로 결정이 되어야 대통령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대통령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할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지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장세동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해찬은 이준석과 같이 청년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가 이준석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의를 무시하고 배반의 정치를 했었는데 장해찬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 의리를 지켜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신평이 말하고 있는 견마지로의 모습을 어느 사람이 제대로 보일 것인지 그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4명의 후보 가운데서 3명은 한동훈 때리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과연 배신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누가 배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일주일 후면은 결판이 나겠죠. 한동훈을 끝까지 한동훈의 비리를 들춰내겠다라고 장해찬이가 밝히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전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는 깨끗해야 합니다. 과거 철 모를 때에 했던 잘못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 성찰 없이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이 이준석의 약점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당대회는 사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죠. 과연 누가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누가 여소야대의 국회의 대표가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석열에게 진정 장세동은 있는가? 있다면은 누구일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